이게 맞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을 해야 돼서 좀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 다툼이 있고 아니면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분들은 협의이혼은 어렵고 보통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해서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 사건은 조정기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가 조정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정기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혼 소송을 접수했더니 바로 조정기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혀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은 이제 이혼 사건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기일은 이혼 소송 초기에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중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제 변론 과정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 상대방 의사를 보고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변론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서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한 다음에 판결 선고하기 전에 조정 기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재판 절차를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진행한 이후에 변론 종결하고 대부분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서로 간의 주장에서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하고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을 때 조정기일은 판결 선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절차여가지고 그때는 당사자분이 꼭 참석하셔야 되고 성실하게 조정에 임하고, 판사님이 좀 의문을 가지거나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좀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고 또 주장할 사항은 신속하게 주장을 해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조정은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면 판결 선고 전이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제기하면 좋은 사건은요, 이혼만 하면 되는 사건으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혼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있고요.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재산 다툼이 있어가지고 원고는 2억을 달라고 하고 이제 상대방은 한 1억밖에 못 준다고 그 재산에 대해서 다툼만 있는 사건 같은 경우도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또 신속하게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한 다음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은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 부분이 상당 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이후 소송 절차도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기일에서 면접교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도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조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임시 양육비로 판결까지 지급을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이 안 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보다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그나마 아이들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 조정 신청을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바로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선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산 분할이나 재산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양보하면서 좀 이혼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하면 좋은 점은 이제 조정을 하면 사건이 거기서 바로 끝나게 되고 판결과는 다르게 이제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고 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요. 또 이혼 소송에서 이제 결정될 사항을 판결로 결정받는 것보다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정에서 이제 양육비나 뭐 재산 분할이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당사자가 그걸 따르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판결로 받으면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판결을 받는 건데 이제 당사자가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조정을 합의를 한 거니까 강제 집행이나 이걸 안 하고 이제 임의로 이제 지급한다는 그.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재산 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조정으로는 이제 재산 분할금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그거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집이 팔릴 때까지 그 적절한 시간을 둔다거나 분할로 지급하도록 기한을 좀 넉넉하게 둬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또 지급 기한을 좀 충분히 둘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하면 기간이나 뭐 당사자 간의 감정 소모나 그런 다툼이 더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권유하면서 1심 초기에 이제 조정을 해서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기간이 걸릴 바에 지금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너무 불리한 내용의 조정은 받아들이기보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아니면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서도 변호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정기일에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되면 조정위원회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정위원이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하고 상대방 당사자 본인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혼자 참석을 하면 조정위원도 있고 상대방 변호사도 있고 상대방 당사자도 있으니까 사람도 많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양보를 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좀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하고 이게 좀 논의를 해서 이게 맞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을 해야 돼서 좀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이제 변호사하고 꼭 같이 참석을 해서 지금 조정하는 내용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판결로 갔을 때보다 유리한 내용인지 불리한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만 하는 사건에서는 또 혼자 참석하셔가지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 절차에 참석하셔가지고 왜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부부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기일에서 이제 면접 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또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조정기일에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이혼 소송에서 정해지는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제 협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상대방의 의사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정에 참석하셨을 때 조정위원이 좀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설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본인이 이제 조정할 사항을 먼저 정해놓고 그 부분이 아니면 조정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참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위원 중에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조정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변호사 얘기는 말고 당사자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변호사가 뭐 계속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때는 당사자분이 사전에 이제 변호사하고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 의견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분할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면 금액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다 마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해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언제까지 3개월이나 6개월까지 집을 팔아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알아봐서 지급한다는 식으로 분할 지급이나 지급 기한을 좀 넉넉하게 정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